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방문해서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며 가장 놀라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매우 발달된 것은 물론이며 웬만한 가벼운 증상부터 위급한 상황까지 한국은 외국인들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의료보험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외국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외국인 네티즌의 사연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독일 여성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 자신이 늘 챙겨 먹던 약을 잃어버리자 매우 당황했다가 한국의 놀라운 의료 문화를 경험하고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사연을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라입니다. 저는 29살의 여성이며 제 직업은 이곳 독일에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식으로는 아직 1년 남은 레지던트를 끝마쳐야 하지만 독일은 레지던트 활동을 하는 예비 의사들에게도 의사라는 명칭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적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 때문인데요. 저는 의사로 활동하면서 의학에 대한 확신이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현재 독일을 비롯해 미국과도 같은 세계적인 선진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품들은 언젠가 불치병이라 불리는 치매와 암에 대한 부분 또한 약만 꾸준히 먹으면 완치될 수 있는 약이 개발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약을 자주 챙겨 먹고 있으며 타이레놀과도 같은 비상약을 항상 챙기고 다녔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곳 독일에서 함께 공부한 한국인 친구 지혜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제게 초대장을 보내주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처음 방문했으나 독일 금융도시라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못지않게 거대한 건물들이 많이 보였으며 무엇보다 매우 역동적으로 사람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하며 친구의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려던 날 저는 피로가 쌓이다 보니 두통이 심하게 와서 타이레놀과도 같은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가방을 뒤지다가 저는 평상시에 늘 가지고 다니던 타이레놀이 제 가방에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급격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졌으며 근처 카페나 버스 정류장과도 같은 의자가 있는 곳에 긴급히 앉아서 물을 마셔야 할 정도로 몸이 피곤해졌고 머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아파왔습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증상을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럴 때는 항상 약으로 해결했기에 큰 부담이 없었는데 약을 잃어버린 게 하필 약국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는 정신없을 친구에게 염치 없이 문자를 남겼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내가 두통이 심해서 근처 카페에서 잠깐 쉬고 있어. 약을 사지 못했는데 혹시 결혼식장 안에 비상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물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제가 메시지를 보낸 타이밍이 마침 제 한국인 친구 지혜가 친구들과 소통하고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시간대여서 빠른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한국의 편의점이라고 쓰여 있거나 아니면 숫자로 7 또는 25라고 쓰여 있는 마트 분위기 나는 곳에 가면 타이레놀을 파니까 가서 사 먹어봐라고 답장이 온 것인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으나 독일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진화된 세계 초강대국이자 의료 시스템 분야에서만큼은 미국 못지않은 수준인데 예약 후 3일 정도 걸리는 주치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서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은커녕 전문 비타민도 받기 힘든 문화를 지녔지만 한국은 구멍가게 같은 동네 마트에서도 타이레놀과도 같은 약을 판다는 말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는 실제로 대놓고 수십 개의 약을 팔고 있었고 가격 또한 이유로도 안 하는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5천만 한국인들 모두가 약의 성분을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는 부정적인 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 없이는 팔지 않는 것인데 한국은 국가 자체에서 의료 시스템과 지식이 갖추어져 있으며 시민들 모두가 깨어 있었기에 이런 약들로 인한 악용 사례가 전무해 이러한 문제 없이 편리하게 마트에서 약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없이 결혼식장에서 친구를 축하해 줄 수 있었고 독일에 돌아와 아직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수십 개의 약들을 보고 한국의 수준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처럼 한국에서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마트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처럼 한국 같은 선진국도 없으리라 생각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흔한 마트에 약이 진열되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한 안젤라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마트에서 저렇게나 많은 약을 진열해 놓고 파는 나라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온다. 솔직히 이곳 브라질도 저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한국의 4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의 매출 또한 증가할 게 분명한데 약에 대한 판매가 매우 엄격해서 오히려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도 사용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 이런 글을 볼 때면 한국인들이 그저 부럽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 나도 우루과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 13년의 공부 끝에 드디어 의사가 되었는데 정작 내가 하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신약 개발과도 같은 일이 아니라 보건소 같은 이곳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약을 처방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일뿐이야. 이런 일은 머지않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서 요즘 걱정이 심하다. 독일과도 같은 선진국가에서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부러워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다. 몇 배 이상 잘 사는 독일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보다 뒤떨어져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에 차이가 난다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걸. 독일인들은 세계적으로 매우 정확하고 계산적이며 효율적인 것을 선호하는 나름 선진국가 중에서도 가장 신사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라면 독일이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과 국민들의 의식이 비정상적으로 깨어있다고 보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 이 말에 공감해. 나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짐들이 깨지지 않도록 쿠션 같은 것으로 캐리어가 나오는 통로에 일본인이 그곳에서 쿠션을 들고 있는 서비스를 보고 일본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자 살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국 여행을 다녀온 뒤 한국에게 일본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따라잡혔다는 게 느껴졌다.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부러웠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이곳 이탈리아는 주치의사를 통해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을 주는데 주치의사가 바쁠 때는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당장 장염이나 두통. 최근 나는 사랑니와도 같은 치아의 고통이 있을 때에도 의사를 통해 빠르게 약을 처방받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 이런 모습을 한국인들이 보면 개발도상국가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것 같네. 이탈리아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옮지 않아. 이곳 프랑스도 비슷한 수준이고 내 생각에도 한국인들이 발전된 것이지 우리가 뒤처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 언젠가 한국도 약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차단한 유럽 선진국가들이 재평가 받는 날이 오겠지. 오늘의 사연과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 사연을 전하는 유익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